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코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아침입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전에 비하면은 며칠에 구독자가 1명, 2명 늘까 말까였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어떤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11시 다 돼가는 시점에 아침부터 지금 8명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정말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이 말코쌤이 해왔던 건축공사, 신축공사에서 신축공사가 철거부터 마감, 사용 승인, 준공검사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좋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축공사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내 집 짓기 위해서,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실패하지 않는 거 여러 가지 분야별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집 짓는 일은 말씀드린 대로 한 3, 40개 직종이 모여져서 조화롭게 모여져서 비로소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거는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전체적인 거를 한눈에 보는 거.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저 산에 있는 숲을 본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은 설계자와 그리고 건축주가 여러 번 미팅을 해가지고 건축주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면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평면도가 어떻고, 마감은 어떻게 하고, 정원은 어떻게 하고, 계단은 어떻게 하고, 싱크대는 어떻게 들이며, 화장실은 어떻게 꾸밀 것이고, 그 다음에 몰딩은 어떻게 하고, 샤시는 무엇을 하면 좋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이 도면화돼야 도면을 보고 작업자가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획도면이라고 하죠. 계획도면. 건축주와 설계자가 머리 책상 위에서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해가지고 위치도 바꿔보고, 남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인데 방향도 고려해야 되고, 주방은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방 위치는 어디게 해야 되고, 창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또 창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계획도면입니다. 이것이 계획도면이 이제 기본 설계가 되어 가지고 기본도가 되죠. 이것이 기본 설계에는 인면, 평면, 창호, 도면 뭐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허가를 받아내기 위한, 지자체의 허가가 떨어져야 시공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 설계도 여기에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제 도면을 작성을 해가지고 구조 도면, 전기 도면, 그 다음에 건축 도면, 그 다음에 설비 도면, 이런 것들이 다 소방 도면까지 다 올라가서 이 세움토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건축사가 제출을 하면은,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면은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시공사 선정이 가장 관건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서 내 공사를 맡길 것인가, 얼마에 맡길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찰 과정을 통해서 최저가 낙찰자를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공 실적을 보고 그 회사의 그 포트폴리오, 과거에 시공했던 그 시공
내역 이런 거를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보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평판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참조로 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회사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이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은 시공사와 건축주와 시공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공계약서 작성을 해는 그다음에 이제 시공 면적이 나오고 시공 면적당 평 얼마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뭐 평당 턴키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즉 설계비 뭐 감리비 그다음에 뭐 모든 그 비용이 다 들어가서 턴키라 그러잖아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키만 받는 걸 턴키 공사라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야만이 나중에 분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 이제 시공 계약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평이 시공 평수가 얼마에 평 단가가 500만 원이면 500, 700이면 700 해가지고 곱하니까 막 6억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단가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공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한다. 그러면 공사 기간이 1개월 늦어질 때 위약금 얼마, 2개월 늦을 때는 위약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위약금 구조 그 조항까지 다 있습니다. 그 표준 시방 그 계약서에 의해서 건교부 표준 계약 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이면에 뒷면에다가 하나하나 다 붙이는 거예요. 네, 뭐를 붙이냐 하면은 마감 도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외부 마감은 화강암으로 할 것이냐, 치장 벽돌로 할 것이냐. 그러면 화강암으로 하는 데는 1면과 2면을 화강암으로 하고 3면과 4면은 치장 벽돌로 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안을 그 세부적으로 시공사와 디테일하게 계약서 뒤에 첨부를 해가지고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감, 예벽 마감은 어떻게 하고 화장실 시공은 어떻게 할 거냐, 화장실 도기는 뭐 대림으로 할 거냐, 계림으로 할 거냐, 뭐 어디 것으로 할 거냐, 메이커까지 다 정해야 됩니다. 5부속까지 다 5개 부속이잖아요. 그 수건거리, 뭐 컵거리 해가지고 이런 것도 무엇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화장실 장은 무엇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정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계단 시공은 어떻게 할 것이고, 주차장 마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담장 쌓는 건 마지막에 담장은 어떻게 쌓을 것이며, 그리고 싱크대는 중요한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싱크대잖아요. 부엌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이것도 정해야 되고, 바닥은 어떻게 깔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베란다 같은데 이제 이 페인트 도장 공사 있잖아요. 도장 공사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뭔 타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탄성 코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늬 코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수성 페인트로 마감을 할 것이냐, 한 번 칠할 것이냐, 두 번 칠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마감을 해야만이 시공 과정에서 건축 시공사와 분쟁이 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옥상 마감은 평지붕이기 때문에, 평지붕이잖아요. 이렇게 평 슬라브 지붕이네. 옥상 마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레탄 방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무엇으로 할 것이냐. 통상적으로 재물 방수를 해서 이렇게 구배를 잡아준 다음에 우레탄 방수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봐갖고는요, 우레탄 방수를 하기 전에 시트 방수 약 2 내지 3mm 시트 방수를 해주고 몰탈 5cm를 쳐준 다음에 우레탄 방수를 해주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저는 일처리를 해줬어요. 제가. 그러면 하자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에 견딜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2중 3중으로 해주지 않으면은 10년 안에 탈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공사와의 계약서에는 디테일하게 샤시는 LG 하이샤시로 할 것이냐, 영림 샤시로 할 것이냐, KCC 샤시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거까지 구체적으로 샤시 폭 두께까지도 다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유리는 단열 유리잖아요. 로이로 할 것이냐, 무슨 22mm 페어로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적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적어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자 보수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자 이행 증권을 첨부해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공사와의 계약이 끝이 나면은 착공 신고를 합니다. 착공 신고는 건축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해갖고 구청에다가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거 착공 신고를 하죠. 그러면 온라인 시스템 세움토를 통해서 착공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시공사 정보가 들어가고요, 현장 대리인계가 들어갑니다. 최소한도 그 건축 규모에 맞는 현장 대리 책임자가 와서, 건축 기사가 오죠. 통상적으로 특급이 오든 고급이 오든 아니면 1급이 오든 해가지고 건축 기사가 현장 책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 그 다음에 철거 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구 건물이 있을 적에는 철거를 하야만이 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거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철거 감리를 세우고, 요즘은 옛날에 그런 게 없었는데 하도 이 철거할 적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철거할 때도 감리를 세워라,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철거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먼지가 발생하죠. 비산먼지 유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비로소 착공 신고를 얻어내면은, 이제는 착공 신고가 끝나면은 건축 공사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건물이 있으면은 철거부터 시작이 되죠. 네, 철거 공사가 시작이 되고, 물론 철거 감리를 세운 다음에 철거 공사가 시작이 되고, 철거가 끝나서 건축물이 땅바닥으로 주저앉으면 경계 측량을 실시합니다. 경계 측량, 즉 이웃집과 앞에 도로와 어떤 지점을 찍어서 이 찍은 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수 오야지가 건물을 안 치는 그 금을 이제 스프레이 가지고 뿌리죠. 이렇게 뿌려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건축물이 안 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건축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기초토목공사. 이 기초토목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매트를 치게 되죠. 그러면 매트를 칠 적에 제가 주장하는 거, 동결심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겨울철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를 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매트 두께입니다. 요게 매트 두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한 80cm 이상 해서 동결심도, 겨울철에도 내부적으로 얼지 않게끔 이 속을 통해서 수도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수도 이렇게 나갑니다. 하수 관계가. 그러니 이거를 매트를 이렇게 일자 매트를 쳐버리면은 이 속에 있는 것이 겨울철 아주 추울 때 영하 13, 4도, 15도가 3, 4일 지속이 되면은 아주 한강물도 얼어버리잖아요. 여기도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결심도를 80cm 이상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중보 설치를 해줘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게, 지중보가 뭐냐 하면은 매트를
매트를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게 땅이 있고 매트를 치게 되면은 네 방향으로 이렇게 볼을 땅 속에 묻히는 할이 보입니다. 이 볼을 설치를 해줘 가지고 보는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상부근이 몇 개, 하부근이 몇 개 해서 띠장으로 이렇게 묶어줘서 요 부분이 전부 보가 되는 겁니다. 할이 보. 그래서 연약 집안이면은 부동 치마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 네 A, B, C, D 네 구덩이에 집이 안 쳐지는데 각각 밑으로 땅 속으로 작용하는 힘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집이 뒤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계단 같은데 금이 척척 가서 보기 싫은 거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지중부를 설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중부 설치를 해주고 동결 심도를 해줘라.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축공사가 시작이 되면 형틀목수와 철근 공구리는 함께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그다음에 설비해갖고 이 네 직종이 사대마라고 하는데 이 사대마만 있으면 우선 골조공사는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조공사가 끝이 되면은 마감공사가 시작을 하는데 마감공사 중에서 가장 왕이 뭐냐면 애부마감입니다. 애부 마감을 이렇게 골조가 끝이 났으면은 애부 마감을 단열재를 대고서 애부 마감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요즘 많이 하는 것이 화강암 돌 석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석공사가 진행이 돼야만이 창호가 결정이 됐잖아요. 창호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은 이 마감한 그거에 맞추어서 샤시가 들어가고 샤시가 끼워져야만이 내장 마감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내장 마감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는 도배 공사도 들어가고 페인트 공사도 들어가고 물론 화장실 공사는 바닥에 몰탈 방수부터 시작을 해가 화장실 방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화장실 타일로 공사, 그 다음에 타일로가 다 끝나면은 천장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장 공사, 도움 공사죠. 그 다음에 토기 부속을 5부속까지 해갖고서 취부를 하면은 화장실 공사가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샤시 공사에는 이제 문 왁구를 끼우고요. 문 왁구를 끼우고, 그 다음에 이 문틀 공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문도 띄우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 공사는 이제 그 설비가 엑셀 파이프를 깔잖아요. 엑셀을 깐다고 하잖아요. 엑셀 파이프. 통상 엑셀 파이프를 깔 적에는 분배기에서 나와가지고 돌아갈 때까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게 매다가 한 3, 40m 되면은 이게 모질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업자는 잊어버려요. 그 커넥터를 이용해서 잊어버리면은 요 부분이 한 3년, 5년 지나면 하자가 생겨서 물이 새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다가 모질하면 버리고 새 걸로, 새 개가 200m씩 나옵니다. 새 거는. 그걸 가지고 새로 깔아라. 이걸 설비, 이건 절대,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잊지 말아라. 이게 있어서 하지 말아라. 그러고 바닥에 이제 설비가 깐 다음에 기포를 치고 기포를 쳐서 몰타를 쳐가지고 방바닥을 만들죠. 이 엑셀을 깔기 전에 기포를 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야 이제 쿡쿡 꽂는 그 엑셀 파이프 꽂는 그 기역자 고리가 있습니다. 그걸 해야 이제 기포면에 찍혀지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 이제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마감 공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 말씀드린 대로 내장 공사까지 여기까지 쭉 해서
주차장 공사, 계단, 바닥, 도배, 화장실 공사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되고 담장 공사까지, 그다음에 칼라 콘크리트라고 해서 이제 주차장 바닥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주차 표시 있잖아요. 그 선 라인. 그다음에 정화조 공사가 되고 마감 토목 공사, 대매우기도 해야 되니까요. 마감 토목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골조 공사 다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건축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이 건물을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지었습니다라고 지자체에 사용 승인을 올리게 됩니다. 이건 건축사가 하죠. 그래서 사용 승인을 올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제 지정이 돼 가지고, 특검은 통상적으로 A 지자체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쪽 예를 들면 은평구에서 집을 졌다 그러면은 도봉구에 있는 건축사가 와가지고 특검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동네 사람은 그 동네에 있는 건축사가 하면은 아무리 캐도 이렇게 하니까 뭐 짬짬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일부에 있는 은평구에 집을 지으면 도봉구에서 오고, 뭐 금천구에서 오고, 구로구에서 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검 검사원이 지정이 되면 특검을 통해서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건축물 사용해도 된다. 이거 이미 이제 출생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 출생 신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도면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거죠. 건축물 대장이 발급이 되고 비로소 사용 가능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법적인 건물이 탄생을 하게 되고, 등기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건물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세금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취등록세 관계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건축 시공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주마간산식으로 대략적인 신축공사 진행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말씀드린 것 중에서 물론 빠진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거의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다루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말코쌤 경험상 제가 한 10여 채 집을 지었는데, 말씀드린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사 선택, 시공을 누가 할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 내 집을 맡길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콘텐츠에는 계약 관계에 대해서 직영공사와 그다음에 시공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공사를 맡겨서 하는 그건 새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축공사에 대해서 계략적인 전체를 숲을 본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다뤄왔는데, 내용이 좋으셨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이 말코쌤과 함께 진짜로 좋은 세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 말코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